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티마 시그널 시간입니다. 홍성학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간밤에 그래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힘을 받았거든요. 네, 그 미국 시장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어제 중국에서 이제 우한 지역 그동안 폐쇄 조치를 이제 해제한다는 어떤 발표 때문에 중국 시장도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파가 미국 시장까지 이어졌고요. 미국 시장은 현재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인데 현재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이제 가장 늦게 이제 반응을 하는 분들이죠. 그러나 확진자의 증가세는 일단 둔화되고 있는 건 이미 며칠 전에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가 시장을 지배하는 어떤 상황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시점부터인데 지금 현재 그런 어떤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경제 환경, 경기의 역성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감에 따른 다양한 헤지펀드들의 디폴트 상황들, 그리고 석유기업들의 파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에 계속 누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이제 회복, 좋아지는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라볼 것이고 주가가 좀 약해지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우려되는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경기 부양에 의한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도 구조적인 문제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시선 자체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경기의 역성장 부분에 대한 어떤 이면보다는 그것보다는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회복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시장이 이제 정상적인 과정으로 돌아가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가인데요. 저희 울티마에서 유가는 계속 26불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유가 종가상으로 25불대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26불대 안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26불대 안착을 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리스크는 사라졌다. 그리고 유가가 36불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이제 완전 정상적인 어떤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부분을 좀 계속해서 체크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수를 놓고 본다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중요한 지수가 27,792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수대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21,792포인트를 넘어선 상태고요. 이제 제한적인 어떤 범위가 진행되는데 상단이 23,860, 하단에 21,792가 자리 잡게 되겠고요. 나스닥 지수는 현재 어제 종가가 8,090으로 끝났는데 8,11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110포인트를 넘어서게 된다면 8,330포인트 사이에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그러니까 시장은 궁극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어떤 구간에 해당되겠죠. 국내 시장을 놓고 본다면 코스피 지수 중요한 지수대가 1,781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어제 그 가격대를 넘어섰고요. 이제 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그 범위는 191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1910포인트를 넘어서는 어떤 강한 움직임 그리고 다들 2000포인트 이상의 회복들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시간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겠네요. 코스닥 지수는 현재 그 코스피 지수보다는 월등히 유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의 환경도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코스피 지수보다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고 662포인트 어제 종가가 607포인트였는데요. 일단 상단에 662포인트까지 코스닥 지수는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자금들의 상당수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수로 작용했죠. 근데 삼성전자를 최근에 개인들의 매수세는 주춤하고 있고 최근 며칠 동안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뀜에 따라서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께서 그 삼성전자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장기적인 어떤 전망에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으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는 이전에 매매를 별로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한번 매매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잦은 매매를 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플러스 나는 날은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나는 날은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럼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마이너스 나는 날은 매수하고 플러스 나는 날을 매도하면 이익을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종가 기준에서의 행위고요. 실제 장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아침부터 계속해서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단가는 종가보다 낮은 수준의 매도를 하게 되고, 빠지는 날 매수는 종가에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중에 아침부터 꾸준히 매수를 해서 종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종가보다 높은 수준. 그래서 실제 매매를 하더라도 이익을 보기가 힘든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들, 자금을 보면 최근에 며칠 동안 좀 이탈하는 어떤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매도하신 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자금들이 이탈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로 수익을 발생시킨 분들은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를 최근에 좋은 가격대, 아주 낮은 가격대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매수하셨던 가격대의 물량은 이미 아마 대부분 처분하셨을 거라고 보십니다. 42,000원, 43,000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은 45,000원 이상에서 48,000원 정도 선에서 매도를 많이 하셨을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다수 아직까지 내가 매입한 매입 가격에 도달하지 않은 분들은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인데, 삼성전자를 매도한 자금들이 이탈할 가능성보다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 부분, 크진 않습니다만 손실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그런 어떤 현상들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더더욱 본격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시장에 자금이 유입됐던 시기들이 일정 수준이 있는데, 1998년도 하반기, 그리고 2004년, 2005년, 2006년, 그리고 2011년 주식시장에 자금들이 대규모로 유입됐던 시기가 있는데요.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금들이 한번 유입되고 나면 잘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 나는 주식을 팔아서 이제 주식 그만할래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빼나가려고 하더라도 이 주식 거래의 특성이 수도 결제일이 3일이기 때문에 오늘 매도하고 나서 앞으로 이틀 동안 사람의 생각이 또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쉽게 자금 이탈은 하기 힘들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수수료 무료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비대면 계좌를 통해서. 이런 이유들도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계속해서 매매 회전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로부터 촉발돼서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급락 과정에 들어온 자금들은 쉽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자금들의 영향력이 시장에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보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시장 중심 종목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미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락과 급반등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발생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가격적인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등했던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시장에서 이제 탈락하는 종목들과 부상하는 종목들로 구분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5G 관련된 종목들, 통신 장비 네트워크 업체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 종목군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제도 나타난 장중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까 봐 불안하는 부분과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갈까 봐 하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올라가도 불안하고 내려가도 불안한 어떤 상황인데, 이 이유는 어떤 부분으로 발생하냐면 거래하고 있는,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단기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종목들의 강한 시세 형성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중심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주식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따가 9시부터 시작하는 장중 방송과 저녁 9시에 진행하는 그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신다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G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KMW, RFHIC, KMW 같은 경우는 62,100원까지 매수를 하시면 중요한 가격이 68,400원 있습니다. 68,400원대에서 어느 정도 다져가는 시간을 거친 후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펼쳐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RFHIC는 계속 말씀드렸던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아모그린텍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중요한 가격대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그린텍도 13,350원까지 현재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하셔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뭐 RFHIC, ITM 반도체 최근에 뭐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ITM 반도체 특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최소한 57,000원까지는 그렇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제 뭐 두산 솔루스, 두산 퓨어셀 같은 종목은 두산그룹에서 지금 좀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매각 이슈가 발생하면서 어제 굉장히 강한 장중에 뭐 상한가에 근접하는 어떤 주가 상승도 보여졌는데 저희는 어제 3만 원 이상에서 단기간에 한 4일 만에 한 40% 정도 수익을 확보하고 매도를